2024학년도 6월 평가원이고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지문이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고요. 원래 제가 푸는 방법하고 조금은 다르게 풀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1단락의 주제 세팅을 잡고 당연히 이 흐름대로 쭉쭉 처리를 하잖아요. 얘를 좀 순서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자,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실전에서는 1단락 첫 줄부터 쭉 읽어 나갈 건데, 여러분한테 수능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순서를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단락, 3단락, 그 다음에 4단락인데, 자, 이 4단락부터 5단락까지 이렇게 형광펜으로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기도 그렇다시피 뭔가 지금 1, 2, 3단락과 4, 5단락이 흐름이 다른가? 주제가 다를 수 있나? 맞아요. 다른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묶이긴 하는데, 그 통일성이라는 게 뭐냐면, 글이라는 건 하나의 주제에 통일돼야 된다는 거야. 또는 하나의 소재, 하나의 일관된 서술에 통일될 수 있어야 된다가 통일성인데, 그 통일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는 통일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4, 5단락이 하나의 통일성을 또 가져요. 그래서 하나의 글에 두 개의 주제가 있다. 공통된 하나의 주제와 그 서브 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 그래서 미리 좀 구조도를 먼저 여기다 좀 정리해드리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당연히 LFIA의 키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1단락, 2단락, 3단락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고, 4단락, 5단락이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리 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거는 중2 때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이라고 하면 다 수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긴 맞아요. 그런데 숫자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기호고 하나의 표현 약속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는 행렬 들어오니? 너희 행렬이란 걸 아는 사람 손. 모르는구나. 행렬을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x 플러스 by는 c가 있고, dx 플러스 a, b, c, d, ey, f가 있다고 했을 때 행렬은요,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a, b, d, 그 다음에 e, 여기다가 x, 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표정을 보면 안 돼. 행렬이 원래 고2에 들어가 있을 거야. 원래 수1에 들어가 있었던 게 행렬이었거든요. 그런 표정을 있어. 자꾸 왜 내 말을 못 믿지 말고 행렬을 검색을 해봐. 그런데 이제 이 행렬이 이렇게 방정식과도 관련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딱 이거야. 테마는 여러분 조건방률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냥 조건방률이에요. 조건방률이요, 표를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깔끔하게 끝나요. 그리고 얘는 조건방률에서 계속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건방률에서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검사 장비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검사 장비에 실제로 문제가 진단이 될 수도 있고 진단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다시, 검사 장비를 돌렸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분명히 알겠어? 그러니까 진단 장비라고 성능이 100%는 아닌 거야. 얘는 자동차 바퀴 같은 경우도 성능이 100%가 아니잖아요. 고장이 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를 그려서 그 각각의 조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조건방률이야. 이런 표 그리는 거 한 번쯤 봤을 거야. 양성, 음성 이런 거. 정확하게 이 4단락, 5단락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정보 자체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1단락부터 쭉 처리를 했겠지만 1, 2, 3단락을 지금 고1 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이론 수업에서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무겁게 느낄 거기 때문에 일단 4, 5단락만 따로 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부담을 줄어드리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수학에서 4점짜리 문제가 4점짜리 문제,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4개가 엮여 있으면 대부분 못 풀어요. 근데 4개를 쪼개서 풀어보라고 하면 하나는 또 쉬우니까 풀어. 약간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보여드리려는 거야. 한 번에 저 높은 궤도까지 올리는 게 부담될 수가 있으니까. 자, 사전 설명은 이 정도면 됐고, 이제 4단락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벌써 화제 전환이라는 게 보이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T2예요. 검사용 키트, 그게 주제였죠. 휴대성과 신속성 왜? 그럼 왜니까 뒤쪽이 중요해지는 거야. 정확성이 중요한데 그럼 정확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뭐 그렇지, 당연히 여러 번 검사 실시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이런 거예요.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실제 존재하면 진양성이라고 하고, 없으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그때는 음성이고, 이 경우 실제로 없다면 진음성, 있다면 위음성. 됐죠? 그럼 봐, 벌써 개념들이 우수수 나왔잖아.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양성, 2번 진양성, 3번 위양성, 4번 음성, 5번 진음성, 6번 위음성. 근데 이걸 이렇게 줄글러 처리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잖아. 이 문제야. 표를 그리면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적을게요. 키트 기준으로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음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양성이었을 수도 있고 음성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벌써 표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봐. 키트도 양수고 실제도 양수됐으면 진짜 양성이니까 진양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키트에서 양성이라고 진단됐으니까 여기도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니까 위 양성이라고 하는 거야. 위조하다 할 때 위 같은 단어겠죠? 음성은요, 여기야. 키트에서 음성이라고 떴으니까. 근데 실제 음성이니까 진음성은 여기, 가짜 음성은 여기겠죠. 이게 수학 확통 조건 방률이야. 그래서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은 수학에서 저런 식으로 실생활 문제를 무조건 내요. 이걸 무조건 이렇게 표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수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수학 확통 선택하는 애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그게 번교과적인 과목인 국어 비문학에서는 당연히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느낌 잘 봐주셔야 되고, 이거 언제 배웠다? 중2 수학 시간에 배웠다. 또 언제 배웠다? 확통에서 배울 거다. 단원명은 뭐다? 조건부 확률이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여러분. 이제 5단락을 한번 볼게요. 여러 번 검사를 통해서 정확성을 구할 건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봐. 확률이다. 보이죠? 확률이라니까. 확률 통계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정확도라는 것은 또 나누죠. 뭐라고? 민감도와 특이도.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봐봐. 이 4단락에서 얘기했었던 정확성 얘기를 했죠. 정확성 얘기했죠. 정확성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넘어왔어? 자, 이제 정확도를 구할 거야. 근데 정확도라는 개념은 다시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뉘어. 보이죠? 그걸 전개하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4단락은 이렇게 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럼 이제 4단락과 5단락을 관통하는 것은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정확도란 무엇이냐인데 그걸 이렇게 민감도, 특이도로 나눠놨잖아. 자, 그럼 다시 민감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민감도는 뭐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양성으로. 봐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양성.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양성.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양성. 진양성이죠. 이해됐어? 자, 좀만 잠 깨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시료의 목표 성분이 양성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키트도 양성, 진양성 얘기인 거야. 됐어? 뭐가? 민감도가 진양성이죠. 시료의 목표 성분이 있어, 시료 양성이고 키트도 양성, 즉 뭐라고? 민감도는 진양성인데 그냥 진양성이 아니라 어디서? 녹색 중에 진양성이라고요. 이해됐죠? 녹색 중에 진양성. 여러분 나중에 수학에서 조건 방률을 배울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이거 그때 수학 수업 해야 되네. 자, 봐. 미안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뭐 이거 조건 방률에서 배운 거를 뭐 조건 방률이 아닌 걸로 설명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A가 일어났을 때. 미치겠네. B가 수학 수업 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수학 수업 할 수밖에 없어.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수학에서 어떻게 쓰니? P A바 B라고 써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구하니? PA분의 니네 확통 안 하냐? PA 교집합 B로 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조건 방률이야.
아 기억해놔 써놔 맞아 이거라고. 조건 방률은 뭐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니까 분모 A 중에 그 중에 A 교집합 B야. 벤다이로 그려주면은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가 일어났을 때 분모죠.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여기라고. 이렇게 조건 방률을 구하는 거. 학통 구하는 애들, 학통 공부하는 애들은 뭔 얘기는 다 알았고 몰랐던 애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집어치워. 오케이? 잠깐 수학 수업 했어요 제가. 1분. 자 그럼 다시 와 여기로. 자 그럼 뭐냐? 민감도라는 거 뭐냐? 실외 목표 성분이 존재할 때 키트가 양성으로 판정할 비율. 그러니까 분모가 뭐야? 녹색이야. 그 중에서도 진양성이야. 이게 방금 뭐라고요? 민감도라고요. 오달락에서 얘기한 민감도. 자 그 다음에 특이도는 뭡니까? 특이도는 실외 목표 성분이 없을 때 키트가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 자 목표 성분이 없다 음성일 때 뭐라고? 키트가 음성으로 실제 진음성으로 판정한 비율. 이게 뭐라고요? 특이도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 특이도가 높아지려면 뭐가 높아져야 되겠어요? 진음성 비율이 높아지고 위양성 비율이 낮아져야 되겠죠. 맞잖아. 왜? 음성 중에 얘니까 전체 중에 얘니까 분자가 높아지든지 분자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분자가 무슨 말 이해돼요? 분자의 비율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반대로 민감도를 높이면 어떻게 해야 돼? 진양성을 높이고 위양성을 낮추면 되는 거죠. 됐어? 즉 녹색 중에 진양성 비율이 민감도니까 굳이 이거를 수식을 쓰기 싫은데 그냥 써줄게. 여러분 자꾸 헷갈려 하니까. 수식으로 써드리면 이거예요. 그래서 민감도라고 하면 무엇이냐? 뭐분의 뭐다? 네. 실제 양성분의 진양성이다. 그럼 실제 양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진양성 플러스 위음성. 그 중에 진양성. 그 다음에 특이도는요. 음성. 실제 음성분의 글씨가 너무 더럽지. 좀 이따 그거 칠판에다 적어줄게요. 어쨌든 이 정도면 설명이 다 된 것 같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잘 봅시다 이제 37번이요. 다시 설명한다. 민감도라는 거는 녹색 중에 진양성 비율이니까 진양성을 높이거나 위험성을 낮추면 되고요. 특이도는 노란색 중에 진음성이니까 진음성을 높이거나 위험성을 낮춰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검사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해 정확성을 측정했을 때 검사 결과인 경우는 적을수록 뭐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대. 자 그럼 봐봐.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아지는 건요. 민감도가 높아지면 위음성이 낮을 때 민감도가 높아졌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위음성이겠죠. 맞죠? 자, 특이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진음성이 높아질 경우. 됐죠? A 위음성, B 진음성. 정답은 4번. 필기하십시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뭐 뒤쪽에서 봤으니까 그려주는 검사용 키트. 키트 제작에는 과학적 원리, 자 원리 중요하다 그랬어요. 과학기술 지원에서 비용 당연히 적게,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도일 바탕으로 종가치 뒤에 높여놨죠. 핵심 원리는 뭐야? 네, 항원항체 반응이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씨발 학교 이름도 기억나.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4군데가 다녔어요.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첫 초등학교였는데 삼은초등학교였어요. 삼은초등학교. 옛날에 미안해 옛날 얘기해가지고 천안시 옆에 천원군이라는 곳이 있었고 지금 이제 통폐합을 해서 천안시가 됐는데 거기에 직산면이었나 아무튼 모르겠어. 아무튼 거기 초등학교 있었는데 저는 그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한 3개월인가 4개월 다니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게 인형 선물을 주시면서 우셨어요. 나 그게 그 어린 나이에 그 감정이 뭔지를 모르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선생님이셔가지고 찾아뵈야 되는데 아직도 못 찾아뵙고. 아무튼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남다른 선생님이셨다고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혈액형 검사 하잖아요. A형, B형, O형, AB형.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대상으로 혈액형 검사를 해주시는데 항원항체 반응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야 초등학교 1학년 잼민이가 씨발 뭐 그거 항원항체 알겠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P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 봐 이게 응고가 되지 그래서 A형이야 B형이야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원리로 그게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 그리고 지금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A형, B형, A, B형이 어디서 응고가 되고 뭔 원리인지 아직도 사실은 까먹었어.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같긴 해. 근데 책을 다시 들여다보면 알 것 같고 그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엮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초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했던 이런 걸 엮는 이유가 있어. 국어라는 과목 이런 과목이야.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치명적으로 필요할 거야. 이렇게 엮어내는 능력이.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창의성이라는 건 점과 점을 잇는 거다. 점과 점이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느낌 좀 잘 배워 놓으시고, 자 결국에는 검사형 키트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대요. 자 그럼 이제 뭐냐,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건 다시 한번 반복되니까 주제죠. 항원이 있고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있대요. 그게 면역 반응인데 항체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그게 바로 키트에도 영향이 될 거다.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체 제조 기술 LFI 키트 됐죠? 오케이,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야. 1단락 주제는 뭡니까? LFIA 키트인데 어떻게?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거고, 항체 기술이 발달해야 된다는 걸 봤을 때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항원 반응이고 이거를 결합시키는 검출하는데 항체를 키트에다 놓고 쓰는 형태 아닐까. 이 키트에는 항체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항원을 붙였을 때 반응 보겠죠. 이런 원리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하시고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졸린 거 알고 하는데 빨리 정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좀만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시고. 자, 2단락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든지 지문은 보시고요. 필기 따라오세요. 수업 들으시고. LFI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의 유무를 통해 봐. 자, 1단락 끝에서 2단락 초반부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라고 항상 얘기 드렸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면 얘가 빡세게 주제야.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그러니까 봐봐, 검출하고자 하는 게 목표 성분이잖아. 그럼 아마도 이게 뭐겠어요? 항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위쪽에서 얘기야. 확인할 수 있대. 그러면서 쭉 봤더니 여기는 LFI 키트의 구조에 대한 얘기고요. 됐어? 근데 잘 봐, 지금 잘 봐. 구조에 대한 얘기고 일반적으로 그 중, 그리고 봐, 검출되는 원리는 이 뒤쪽이거든요. 그럼 질문이야 얘들아. 구조, 그러니까 즉 LFI 키트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있고 LFI 키트의 검출 원리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자, 정보 가치는 구조가 더 정보 가치가 높을까? 검출 원리가 좀 더 높을까? 잘 판단이 안 돼요? 팁은 이거야. 자, 2단락 초반부에 주제 세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었죠. 반복되면 주제라 그랬고. 그럼 봐. 선. 띠 모양의 두 가닥, 검사선, 표준선. 이 정도 힌트를 줬죠. 잘 들어. 여러분, 이 구조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상당히 난해할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계가 됐어요. 오케이? 반면에 핵심이 되는 정보는 결국에는 뭐야, 얘는? 검출이 목표인 거야. 이해됐어? 검출 어떻게 확인해? 선으로 확인한다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정보 가치는 어디가 높아져? 여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둘 중 선택이야. 여러분 능력이 그래. 사실 저도 그래요. 여기에 있는 거를 2단락에 이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 이걸 처리하는 순간 난이도가 훅 올라가고 근데 정답은 안 나올 거야. 왜냐면 그렇게 설계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평가원 공부하면서 저랑 세팅이 같으면 저 믿고 여러분 믿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여기에. 처리 가능 정보,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하는 거야. 그럼 2단락 초반부에 봐. 선을 통해 가지고 판정하는 게 LFI 키트의 핵심 원리잖아. 그러면 선이 어떤 원리로 발색되는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선이 어떤 원리로 발색이 되는데, 자 봐. 내가 검출하고자 하는 항원이 검사선과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서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이 두 개나 필요할까? 잘 보세요. 검사선은 뭐야? 목표 성분의 유무예요. 표준선은 뭡니까? 검사가 정상인지의 유무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표준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검사가 비정상인 거고, 표준선이 발색이 돼야 일단 검사를 믿을 수 있는 거야. 검사선이 발색이 되면 목표 성분은 있다야. 이해됐니? 그럼 봐. 이게 훨씬 더 이해하고 처리하기 편한 정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좀 이따가 저랑 같이 구조도 그려보면 알겠지만. 자, 3달러. 키트의 방식은 크게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이 있는데, 직접 방식은 뭐냐? 거기에 있는 특정 물질은 뭐라고? 항체예요. 그래서 목표 성분 항원이 있으면 당연히 첫 번째 1차적으로 항원 항체 결합 반응이 있고요. 이후 또 한 번 더 결합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합 반응이 있어 발색이 됐어 검출됐다고 판정한다는 겁니다. 한편 두 번째 경쟁 방식은요. 그래, 목표 성분 항원인데 얘는 아까 항체였지만 얘는 항체가 아니라 뭐라고? 목표 성분 장체니까 항원이 있는 거예요. 즉 항원끼리 먼저 부딪히겠죠. 만약에 목표 성분 항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서로 결합하려고 경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해버리니까 방해하고요. 결과적으로 검사선은 발색되지 않았을 때 검출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 자, 봐. 이단락 주제도 아까 뭐였던 거야? 선이요, 선. 이단락 주제도 결국 이거잖아. 야, 어떻게 검출되는 거야? 선을 가지고 판정할 거야. 어떻게? 그래서 검사선이 발생됐어. 목표 성분 있어. 표준선이 발색됐어. 검사가 정상 진행이야. 또 경쟁 방식, 직접 방식이 있는데 다시 직접 방식은 뭐라고요? 항원과 항체가 결합해서 발색되는 거예요. 경쟁 방식은요. 항원 경쟁에서 발색이 안 되는 게 됐죠. 그럼 언제 쓰는 거냐? 기억 직접 방식은 분자량이 큰 애들, 니은 경쟁 방식은 분자량이 작은 애들. 끝났어요. 자,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출력해서 나눠드릴 거니까 필기하셔야 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책에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이해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하세요. 그 방식으로 자꾸 하면은 좀 수업 시간에 캐치할 부분들이 캐치가 안 돼. 자, 일단 이 필기애들이 내용만 가지고 답이 나온다는 게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자, 35번 1번 선지. 선생님 시루패드, 흡패드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필기 없는데요. 네, 정보 가치가 낮으니까 제가 제꼈어요. 그럼 어떻게? 야, 어차피 이거는 당장 우리가 처리하려면 발췌를 나중에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자, 일단은 얘는 이거예요. 정보 가치가 낮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됐고, 그래서 정답될 확률도 13% 미만이니까 저는 일단 넘길 겁니다. 자, 근데 봐. 2번 선지는 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봐. LF 키트라는 주제에 키트로서 검출하려고 하죠. 그러면 원리는 뭡니까? 네. 항원 항체 반응이죠. 거기서 항체 기술이 발달하면 키트도 발달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목표 성분은 항원을 검출하는 거겠죠. 2번 정확하게 괜찮습니다. 핵심 원리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판정이 됐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3번 선지. LFR 키트를 이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색선이 발색되지 아니요. 정답 3번이죠. 봐,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2달러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 검사선과 표준선의 역할이 뭡니까? 검사선, 목표 성분 유무죠. 표준선, 정상 검사 여부죠. 둘의 관련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근데 3번 선지처럼 쓰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 검사선에 따라서 표준선 발색이 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아니죠. 검사선은 뭐라고? 목표 성분 유무라니까. 표준선은 뭐라고? 정상 검사 여부야. 검사선과 표준선은 관련이 없어. 구조적으로.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제를 잡고 거기에 대한 구조를 잡으면 아주 명확하게 처리가 편해진다니까. 정답 3번 끝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꾸 1번 선지 같은 구조 처리하고 있고 4, 5번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요, 저 터지는 거야.
어차피 못 푼다니까 여러분은 그런 방법으로는. 근데 이 방법으로는 누구나 풀 수 있어. 내 수업 듣는 친구들. 오케이? 그럼 1등급이에요. 그것도 100분위가 높아. 이 정도 문제를 이 정도 느낌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실력적으로 수능날 점수를 100분위 98을 받는다고, 97을 받는다고. 아시겠어? 잘 들어 여러분. 여러분이 수학에서 킬러 문제들 21번 30번을 다 풀어낸다고 해도요 1, 2, 3, 4번 틀리면 씨발 똑같은 거야 그건.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1, 2, 3, 4번을 맞출래요? 자 1, 2, 3, 4번을 맞추고 킬러를 틀릴래요? 킬러 맞추느라 1, 2, 3, 4번을 틀리고 있을래? 더 영리한 애들은 1, 2, 3, 4번을 맞추는 거 어차피 똑같은 8점 8점이야. 더 영리하게 8점을 획득하시라고요. 오케이? 결국 그러다 보면 킬러도 다 맞추고 있을 거야. 그 느낌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공부하면서. 영리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리하게. 자 36번 보겠습니다. 기억니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왜? 봐. 기억니은 뭐라고?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이야. 이거 제가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표 그려드렸죠. 실장 사진 찍어서 다시 올려주세요. 자 그럼 봐. 기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접 방식이고 니은은 경쟁 방식이야. 핵심은 뭐야? 기억은 결합 발색이에요. 그러면 있는 거야. 결합했으니까. 경쟁은요. 서로 경쟁하니까 발색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선지 봐. 잘 모르겠어. 저 넘어갈게요. 2번 선지 봐. 기억은 니은과 달리 목표 성부에서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자 잠깐만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봐. 지금 기억은요 직접 항원항 측 결합해야 되고요. 니은은 경쟁하는 방식이야. 자 검출했다면 항원이 있는 거죠. 그럼 기억은 어떻게? 결합하죠. 항체와 결합해서 발색되겠죠. 그럼 봐 뭐가 있어야 돼? 그래 항체와 항원의 결합이 있어야죠. 틀렸네. 보이죠? 항원 항체 결합이 있어야죠. 봐 다른 거 안 묻는다니까. 핵심 원리 묻는 거예요. 항원 항체 결합 방식이니까 결합 방식, 직접 방식, 직접 결합하니까 직접 방식이라고. 항원끼리 경쟁해서 발색이 안 되니까 경쟁 방식이라고. 자 3번 선지 니은은요 시료가 표준선 조달하기 전에 검사선이 먼저 도달하게. 이거 우리가 지금 판단이 안 돼. 왜? 봐봐. 지금 여기서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전에 뭘 물어보고 있어 자꾸? 우리가 순서 구조는 지금 이 3단락에서 안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처리가 안 된 상태인 거야. 그럼 발췌독을 할 필요가 생길 거고요. 그거는 그때 하면 돼. 우리가 다른 데 정답이 안 나오면 그때 발췌독하면서 구조 잡아서 처리하는 걸 잘 보실 거예요. 4번 선지 니은은요 정상적인 검사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니은은 경쟁 방식이잖아. 발색이 안 돼야죠. 그러면 그렇죠. 정상적인 검사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지금 발색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잘 들어. 여기 낚은 거야. 잘 들어. 검출하면 발색이 안 돼야 되는데 선의 종류가 두 가지 있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 종류는 검사선과 표준선이라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검사선은 뭐라고요? 검사선이 발색되면 뭐라고? 검사선이 발색되면 뭐라고? 목표 성분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선이 발색되면 뭐라고요? 표준선이 발색되면 정상검사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 정상검사를 했으면 뭐가 발색돼야 돼? 그래 정상검사 했으면 표준선 발색돼야지. 맞죠? 그러니까 봐봐. 문제 하나하나가 선지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흐름에서 정상검사면 표준선 발색돼야 되는데 발색이 없다고? 틀렸구나. 이해됐어요? 이게 36번, 35번이 완전히 독립적인 선지가 아닌 거야. 잘 설명한다. 잘 봐. 지금 이 단락의 핵심 원리는 뭐예요? 선이야. 검사선 발색, 목표 성분이 있어. 표준선 발색, 검상정사 진행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이다시피 인과관계는 각각 존재하는 거지 검사선과 표준선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니까. 근데 있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잡혀있는 애들은 4번 선지를 골라냈는데도 아니 뭐 정상 진행 됐으면은 정상 검사 됐으니까 표준선은 발색돼야지. 이런 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해되셨나요? 되실 것 같아. 좀 표정 보니까 아리송한데.
자, 5번 선지 볼게요. 아니요. 틀렸네요. 얘도. 왜? 봐, 얘기했지. 기억은 뭐라고? 항원항체 직접 결합하는 방식이고, 니은은 뭐라고? 항원항체, 항원끼리 경쟁하는 방식이라고. 모두는 아니라고. 틀렸죠. 그럼 결국 우린 무슨 얘기예요? 맞아. 얘네가 결합하는 순서를 발췌독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조차도 구조에 초점 두고 발췌독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구조도 뭐야? 순서에 초점 두고 들어갔어요. 순서에. 됐나? 자, 그러면 기억의 순서를 한번 보고 니은의 순서를 한번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기억의 순서를 한번 봅시다. 기억의 순서. 기억의 순서를 보니까 여기 봐봐. 1차적으로 보이죠? 시료의 목표 성분 항원이 있다면 얘는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에서 1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과 또 결합이야. 두 번 결합이야. 다시 뭐라고? 복합체 특정 물질과 결합. 두 번째는 검사선의 결합. 다시 복합체 특정 물질과 결합 1차. 2차는 뭐라고? 이후 검사선 교정된 항체. 즉 검사선과 결합이요. 자, 그러면 기억. 시료에 들은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2차 결합이잖아. 이전에 한 번 또 결합하잖아. 아, 정답 1번 맞네 그러면. 맞죠? 검사선에 도달하는 게 2차고 그 이전에 1차적으로 한 번 결합했잖아. 이 느낌으로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발췌독이 아니야. 발췌독조차도 항상 이렇게 주제 구조를 굉장히 빡세게 잡아가는 흐름에서 보이셨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필기 꼭 해주시고 시간은 충분히 못 드려요.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필기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좀 이따 올려드리고요. 자, 37번 아까 풀었던 거 기억나죠? 표 처리해가지고 넘어가서 38번 볼게요. 잘 들어. 핵심 정보에 집중했다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봐. 살모넬라 균이야. 왜 균을 줬을까? 오케이. 3단락 정보죠. 자, 3단락에 우리가 잠깐 저 따라오시면 표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세개 문제랑 크니까 직접 방식 쓰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살모넬라 균이니까 얘는 뭐 써야 돼? 3단락에 따라서 기억, 직접 방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체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항체 기술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항원하고 결합을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1번 선지 봅시다. A를 개발하기 전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돼야 되겠고, 맞죠? 정확하죠? 얘는 균이잖아. 직접 방식 써야 되냐? 분자량 크니까. 항체 기술이 발달해야 된다. 봐봐. 아니, 여러분. 봐봐. 지금 우리가 1단락에서 정리했잖아요. 항원항체에서 항체 기술이 발달해야 LF 키트를 만든다. 그런데 3단락 직접 방식은 항원항체와 결합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항체 기술이 발달해서 항원항체 결합할 수 있게끔 해야 분자량이 큰 살모넬라균을 검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 선지는 살모넬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놔야 판정이 되겠죠. 근데 2번 선지 봐봐. 살모넬라균은 뭐야?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물질, 즉 항원이잖아요. 항원이 붙어있는 건 뭐야? 경쟁 방식이었잖아. 아, 정답 2번이구나. 핵심 정보를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딱 이 느낌으로 풀어야 풀려요. 쉽잖아. 이 정도면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선생님 저 4등급인데요. 풀잖아. 이해되잖아. 이 느낌이라고. 여러분 잘 들어 진짜. 고3들이요 막 9월 달에 6등급 맞아갖고 와. 수능에 6등급 나온 애가 없을 것 같다. 내 수업 듣고 있어요. 수두룩해. 빠른 애들은 2주고요. 늦어도 6주에서 12주야. 해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하십시오.